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2부 시작됐습니다. 출발증시와이드의 최예진입니다. 5거래 연속 2060에서 맴돌던 코스피 버티던 중이었었는데 어제 장대 음봉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줄 압니다. 장 후반 한때는 2040선대까지 한번 내려갔었다가 겨우겨우 2051포인트에서 마감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중국 A주의 MSCI 신흥지수 편입 불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못 갔다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 뒷배경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적지 않게 있었다는 점이 조금은 부담을 안겼던 전일장이었었죠. 3일 연속 팔았지만 매도 규모는 크지 않았는데 어제 드디어 1월 말 이후 최대 규모 2천억 이상의 순매도가 외국인으로부터 출회가 됐었던 날입니다. 이 바람에 잘 가던 코스닥까지 같이 형님이 붙은 격이 됐죠. 2030선 트라이 할 뻔했던 코스닥도 어제 어렵게 돌파시킨 720선을 종가상 반납시키고 말아들였었습니다. 오늘 동시만기 앞두고 외국인들 수급이 미리 꼬인 것이 아니냐, 프로그램 매도주의보에 대해서 오늘 내마녀의 날 분석들이 이미 있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간밤에 글로벌 증시가 급반등해주었다는 점입니다. 독일 스탠스가 좀 긍정적으로 돌아서면서 그리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인데요. 조금 전 선물옵션 동시만기 전문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재료가 베이시스를 조금 우호적으로 바꿔준다면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약간은 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오늘 오전장 올라오면 현금 확보하고 금통의 금리 인하에서 시장이 올라오면 그것 또한 현금 확보의 사인이라고 인식하라는 보수적인 전략들이 앞서 나온 바 있는데요. 오늘 새로운 두 분을 또 2부에 모셔볼 겁니다. 어떤 전략들이 추가로 제시될지 해답도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님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근호 연구원님 오늘장 개장 전 체크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이벤트 데이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매물들을 잘 소화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일단 전거래일에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의 매도가 좀 나오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웩도독이라고 하죠. 선물의 매도가 현물의 매도를 부르는 현상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결국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프로그램 매도로 이어졌고요. 프로그램 매도가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를 하락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지 않았나. 그래도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은 좀 잘 버텨줬는데 여전히 이제 대형주 쪽에서 좀 우려감들이 나오는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2050을 좀 위협을 받았었지만 일단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이 좀 슬슬 드러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2050포인트가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긴 해요. 그래서 2050포인트를 지켜낼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바닥은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금통위가 있기 때문에 이벤트 데이 그리고 또 오늘 만기 이런 부분들이 겹쳐서 이벤트 데이를 좀 잘 소화시킬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만약에 아침에 좀 고점이 나오면 뒷장으로 갈수록 전강 후약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동 멘토님의 개장 전 체크 포인트도 간단하게 들어보죠. 예, 일단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급적인 요인들이 시장에서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전장 시가 자체가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후장에 들어갈수록 좀 약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급적인 요인에 있어서는 좀 다소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매크로에 대한 변화 요인들보다는 오늘 하루장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6월 11일 이벤트데이, 빅데이 이제 막 개장을 하는 듯 하네요. 코스피 어제는 많이 내려서 2050선 겨우 지지했었죠. 그리고 코스닥도 같이 좀 밀려 내려왔었는데 간밤 미국과 유럽장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독일의 긍정적인 그리스 지원에 대한 입장 표명이 분위기를 바꿔준 거였는데 사실 구로다 총재 어제 엔저 지속 어렵다 이 발언도 뉴욕의 외환 증시에서 사실 달러의 약세를 상대적으로 이끈 것이 주가를 더 부양시킨 그런 추가적인 요인이기도 했었습니다. 문제는
일단은 우리 장이 오늘 내부적으로 있을 이벤트 동시만기와 금통위 파고를 어떻게 잘 넘길까가 되겠는데 일단 시가는 높을 것이다. 전문가들 모두 다 한 목소리를 냈었죠. 얼마나 갭으로 뛰면서 시가를 형성하고 있는지 시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동 멘토님이 계장 분위기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뭐 수급적인 현황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자체는 코스피 증시 지금 플러스 0.58 정도 상승으로 시작을 했고요. 코스닥은 상당히 좀 높게 시작을 하는 것 같네요. 플러스 0.83%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수급적인 현황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는 양 매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수치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요. 외국인들 마이너스 148억 원의 순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마이너스 31억 정도의 순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들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코스닥 시장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 현 시간부로 마이너스 22억으로 일단은 출발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소폭이지만 일단은 마이너스 2억 정도의 순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와는 별개로 메이저 수급에 대한 움직임들은 그렇게 크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체킹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선물 쪽에 대한 움직임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179 계약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은 뭐 오늘 장중에 발생되고 있는 누적적인 부분들을 체킹을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업종별 현황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수급적인 현황들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과 기관들 양시장 다 매도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포지션이 잡히고 있는 쪽이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지수와 관련된 종목군들이겠죠. 자, 화학업종 쪽에서 외국인들은 마이너스 47억 정도의 순 매도세에 잡히고 있고요. 전기전자가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64억 원의 순 매도세에 잡히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서비스업 쪽에서는 우회인 것 같네요. 플러스 16억 정도의 순 매수세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기관들 같은 경우도 서비스업 쪽에서는 강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쪽에서 마이너스 17억 정도의 순 매도세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섬유의복 쪽에서 마이너스 10억 정도의 순 매도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외국인들이 화학업종 쪽에서 마이너스 47억 정도였다라고 보시게 되면 기관들 같은 경우는 화학업종 쪽에서 한 8억 정도의 순 매수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수급적인 체크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외국인들 순 매도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단은 IT 종합 쪽에서 마이너스 15억 정도, 그리고 이제 제조업 쪽에서 17억 정도의 순 매도세 진행이 되고 있고요. IT 하드웨어 쪽에서 마이너스 11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제약업종 쪽에서 마이너스 18억 정도 순 매도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 체킹이 좀 현 시간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 같은 경우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쪽에서 마이너스 8억 정도 순 매도세 진행이 시키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쪽에서 마이너스 7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장비 쪽에서 마이너스 3억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메이저 수급은 아직까지 뭐 지수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순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만기일에 대한 영향력들이 일단은 시가 자체에는 영향을 좀 미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는 2060선을 회복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전일 장대 음봉의 한 절반 정도는 회복하면서 일단 갭으로 출발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720선 역시 회복하면서 출발했는데요. 업종별 수급을 상당히 약간씩 이제 짚어주셨는데 전체적인 수급 이따가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윤곽 잡히면 전해드려 보겠고요. 업종별 흐름은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리닝을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운송장비하고 섬유의복, 증권, 의약품, 기계, 서비스 업종, 제조업종들이 좀 선두를 나서고 있는데요. 운송장비 쪽은 뭐 외국인은 좀 매도하는데 개인과 기관들이 좀 사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험, 투신, 은행하고 연기금 쪽이 메인 창구로 좀 등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물들을 기관과 개인들이 좀 잘 소화하면서 운송장비 업체가 오늘 좀 초반에 상승폭이 좀 나오고 있고, 섬유의복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섬유의복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근데 창구별로는 일단 연기금 쪽하고 기타 금융 쪽이 좀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투신, 보험, 금융투자 쪽은 오히려 순매수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오늘 증권주도 좀 기대감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도, 그리고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데, 금융투자, 뭐 보험, 투신, 연기, 은행 이런 수급 창구들이 전체적으로 좀 순매수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기대감들이 많으신 의약품 쪽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보험, 투신, 뭐 기타 금융 쪽, 사모펀드 쪽 다 순매수 돌고 있고요. 기계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폭이 좀 반납되는 모습인데 일단 세 창구 모두 순매도. 그리고 오늘 서비스 업종 쪽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주사들이 좀 많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좀 살펴보면 역시나 제약주들이 강합니다. 오늘 개인들과 기관들이 순매수해주고 외국인들이 순매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강하고요. 인터넷 쪽도 외국인 순매수, 개인과 기관들은 순매도. 근데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잘 받아주고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비금속 그리고 금융, 일반 IT 쪽, 종이 목재, 오락문화, 통신장비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코스닥에서는 이렇다 할 수급 참여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일단 외국인이 IT 쪽을 코스닥에서 소폭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초반에 좀 확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업종별 스크리닝 한번 해봤는데요. 또 금통위의 금리 결정 이후에 이런 업종별 기상도가 어떻게 바뀔지, 빠르게 바뀔지도 궁금합니다. 자, 이번에는 전체적인 수급을 한번 살펴보죠. 업종에 대한 수급을 간략하게 두 분한테서 다 들었는데요. 일단 개장한 지 7분가량이 지금 흐른 시점이거든요. 외국인들의 어제 3거래일째 매도도 매도지만 매도 규모가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매도하는데 매도 규모는 장 초반치고 어떤 편인지요? 일단은 장 초반치고는 그렇게 큰 물량들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금통위라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스탠스가 확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조금 굉장히 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또는 이제 시장을 바라보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의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선물 매도 청산을 때라서 이제 차익성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전일자의 해외 쪽에 대한 지수 상승이 사실은 상당히 좀 또 다른 좀 변수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펀더멘탈 쪽에서 또는 이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해외 쪽에 대한 내용들, 특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진척을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금통위 이후에 외국인들에 대한 스탠스가 과연 어느 쪽으로 좀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양 시장 모두 양 매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매도폭은 크지 않습니다. 금통위의 금리 결정 이후에 또 어떻게 수급이 빠르게 바뀔지 업종별 흐름과 동일하게요.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어떤 도입부, 일부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통위 전이니까요. 이번에 환율 출발 상황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오늘은 유진투자선물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주원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구로다 총재의 엔저 지속 어렵다 발언 때문에 어제 원달러가 급락하면서 1,110원 일단 반납을 했었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개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금통위 금리 결정이잖아요. 네, 결국 그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환율은 어제 종가 대비 2원 80전 상승한 1,111원에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워낙 많이 밀렸기 때문에요. 반발 매수세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하지만 1,110원 선 아래로 하락할 전망이 높습니다. 먼저 글로벌 달러 약세는 지속이 됐습니다. 지난밤에 달러 옌 환율이 122엔대 중후반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 환율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는 1결물이 1,111원 25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결물 스왑 포인트 플러스 0.9원, 즉 95전을 고려하면 어제 환물한 종가였던 1,108원 20전보다는 약 2원 10전 정도 상승한 셈이고요.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외환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이번에도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는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출 부진과 중동호흡기 증후군, 즉 메르스 사태로 금리 인하 전망이 강하지만 마지막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인하가 기존 롱 포지션의 차익 실현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금리가 등결된다면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의 엔저 우려 발언 여파도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만약에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 발언을 강하게 시사할 경우에 반등 압력 가능성도 있으며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오늘은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 결과 및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에 따라서 변동성이 큰 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환율 범위는 1,100원에서 1,120원입니다. 예, 지금은 1,112원, 일단 1,110원을 회복한 상황인데 어제 급락분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돼서 그랬을 뿐 오늘 일단 오전에 있을 금통위 이벤트에 따라 변동성은 클 것 같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유진투자선물 이주원 연구원님과 함께 외환시장 출발 전망 변수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6월 10일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금통위 금리 발표 전이라 일부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셈인데요. 삼성물산 얘기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의 백기사가 등장했죠. KCC가 자사주 지분을 한 5% 이상 전량 사줬다는 소식이 장외, 그러니까 어제자 끝나고 나서 뉴스로 들려온 그런 소식이 되겠는데, 삼성물산 오늘 일단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엘리엇 발로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삼성물산 주가 전망 한번 들어보고요. 현대차가 오늘 2% 가까이 오르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어제 구로다 총재 엔저 지속 어렵다 발언에 오히려 반사익을 얻으면서 현대차가 올라오는데, 또 금토의 금리 결정 이후에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자동차, 현대차 중심으로 해서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KCC가 이제 백기사로 좀 등장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전날이었죠. 장 끝나고 이제 KCC에서 보유 중이던 자사주 5.76%를 삼성물산이 보유 중이던 자사주 5.76%를 KCC에 매각을 하면서 KCC가 기존에 갖고 있던 또 물량까지 더해져서 KCC가 원군으로 좀 등장을 했고요. 결국에 이제 헤지펀드인 엘리엇과의 표대결을 위한 포섭,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자사주는 일단 의결권이 없지만 소유권 자체가 타사로 넘어가면 의결권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KCC의 의결권을 등에 업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동안 이제 합병 비율을 고려할 때 제1모직보다 고평가된 가격에 좀 거래가 되어 왔던 부분들, 결국 KCC의 등장으로 삼성물산의 주가가 좀 떨어지고 제1모직 주가가 오르면서 시장가가 합병 가격에 맞춰지고 있는, 그러니까 합병 가격 비율이 조정되고 있는 부분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합병 비율 재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엇이 결국에 지분 경쟁에 있어서 이 소송까지 좀 불사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이 재판 쪽, 그러니까 법 쪽의 쪽은 승산이 그렇게 크진 않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떤 돌발 변수들이 생길지는 아직까지 모를 것 같고요. 일단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이즈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물산 같은 경우에는 주가 움직임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종목이 7만 원 정도는 충분히 잘 지켜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7만 원이 깨지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살만한 가격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7만 원 가격을 분기점으로 해서 삼성물산 주가는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로다가 엔저 경계 발언에 대한 부분이 결국엔 엔저의 이 주춤세를 이끌었고, 그래서 자동차주가 좀 올라오는,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구로다 BOJ 총재가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죠. 이 재무금융위원회에서 엔어가 추가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죠. 그래서 시장이 엔화 가치 하락 속도를 좀 늦추겠다라는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엔달러 환율이 급락한 영향이고요. 현대차, 기아차가 가속화된 엔저 현상에 주가 약세를 좀 보여왔는데, 오늘은 일단 단발적으로 주가 약세가 좀 멈춘 듯한 모습, 그 반등이 나오는 듯한 모습인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가 지금 같은 식으로 빠르게 반등이 올라온다, 이 부분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펀더멘탈이 이 시장 자체의 MS,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자체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하반기에 이제 신차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대는 하는데 아직 확실해지진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등은 그렇게 의미는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낙폭이 너무 과했기 때문에 반등 정도 나왔을 것 같고요. 여기서 더 반등한다고 해도 저는 16만 원 찍기는 힘들지 않을까, 단발적으로는. 하반기까지는 보면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구장창 6개월 동안 기다릴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금통위의 어떤 금리 결정이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구로다의 엔저 지속 어렵다 발언 때문에 반사익을 누릴 수 있는 자동차 중심으로만 오늘 상승세가 아침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의미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같다 분석이 있었고, 삼성물산은 7만 원대 잘 보자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동양생명 얘기 한번 해보죠. 상한가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중국 쪽에서 인수 주인을 찾았죠. 승인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동양생명 상한가 들어갔고요. NC소프트가 어제 꽤나 좀 밀린 바 있었었는데 오늘 반등을 합니다.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거다 분석도 뒤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반등의 연속성이 얼마나 담보될 수 있는지 전망도 들어보죠. 동양생명 먼저 살펴주실까요? 예, 일단은 동양생명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 진행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의 가장 큰 화두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중국
기업들의 이제 국내 진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동양생명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좀 굉장히 좀 커 보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뭐 제조업이라든지 특히 이제 게임 쪽 같은 경우는 중국의 자금이 상당히 조금 많이 들어왔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 동양생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융사 쪽으로는 최초의 일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뭐 갭상승 또는 이제 아예 그냥 상한가로 다 치워버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의 펀더멘탈 자체가 굉장히 좀 약한 상황에서 이런 이제 큼지막한 이벤트들이 반응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주가에는 굉장히 좀 크게 뜨겁게 시장에서는 반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자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에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네.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 대한 시가의 움직임들은 상당히 조금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거래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문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지 뭐 지금 시장에서의 동양생명의 중국 안방보험의 인수가 이미 확정이 됐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좀 크게 환호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은 뭐 시장에서에 대한 그 주가에 대한 반응들은 계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이제 이벤트들 쉽게 말씀드려서 동양생명을 갑자기 바꾼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의 이벤트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뭐 섣불리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뭐 어디까지 뭐 상승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이 시간에 예측을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과 같이 불확실성이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시장에서 이러한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 또는 이제 하나의 기업 자체를 완전히 성격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모멘텀들은 굉장히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동양생명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NC소프트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어제 급락하면서 사실 120일 이동평균선을 크게 한번 하회했었거든요. 어제 낙폭이 거의 장중 기준으로 5%대까지 쳐졌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은 뭐 지금 시장으로 좀 보시게 되면 플러스 2.48%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기술적인 분석상은 뭐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이미 뭐 중기 이평 자체를 다 이탈을 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장 시작 전에 어느 한 증권사에서 지금 리포트를 지금 제출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NC소프트가 그동안에 사실은 뭐 PC 쪽에서는 상당히 좀 강자 역할을 좀 해왔었고요. 그리고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임들에 대한 흥행 속도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일일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뭐 최근 들어서인 것 같습니다. 5월달 중순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가에 대한 하방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시장의 약세로 인해서 마이너스 5%대의 급락을 좀 보여주고 있었지만 오늘자 같은 경우는 플러스 2.75%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분석들을 좀 내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서는 일단은 뭐 PC 쪽에서 진행이 됐었던 굉장히 좀 큰 게임작들이 이제 모바일 쪽으로 좀 이동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보냄으로써 오늘자 플러스 2.75%의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이러한 이제 분석에 의해서 플러스 2%대의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또는 이제 이 NC소프트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기 이평 자체가 되돌린 구간들을 좀 보여줬을 때 쉽게 말씀드려서 중기 이평 자체가 상승 추세로서의 추세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수급적인 측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이 그렇게 크게 선호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장이 끝나고 나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수급 변화가 과연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는 일단은 뭐 체크를 하셔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구간에서의 이제 수급적인 변화는 아직 없다라는 점, 그와 더불어서 이제 모바일 쪽에서에 대한 흥행 속도, 쉽게 말씀해서 기대감에서 올랐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종목군들이 실질적인 실적에 과연 반응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NC소프트는 일단은 추세를 조금 돌려주는 그런 시점에 가서 매매하는 것이 아무래도 안전하겠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인 SK루브리컨트라고 윤활유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 알짜 사회사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쪽을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매각하는 건지, 이 매각이 알짜 사회사를 파는 것이 SK이노베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단은 신고가를 찍고 지금 음봉으로 밀리는 그런 양상인데 어제 종가보다 깎이진 않은 상황입니다. 이 뉴스와 종목 관련해서 같이 한번 팁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중국 정부 쪽에서 3D 프린팅 쪽에 적극 육성 방침을 밝히면서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두 종목은 김근호 연구원님께 여쭤보죠. 네, SK이노베이션이 SK루브리컨트 매각 추진과 관련돼서 조회 공시 요구를 받았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거래소 측에서 확인을 했는데 결국에 SK이노베이션의 계열사 매각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시장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했냐면 SK 루브리컨츠가 사실은 기존에 IPO를 추진하던 회사였거든요. 근데 돌연 매각 얘기가 나왔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시장이 좀 요구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뭐 MBK 파트너스가 SK그룹의 윤활유 사업계에서 SK 루브리컨츠를 또 인수한다. SK그룹이 뭐 당초 SK 루브리컨츠 IPO에서 자금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최근 내부 컨설팅을 통해서 이 사업 자체가 비핵심 부분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외부 매각을 결단을 했다라는 뉴스들이 좀 나왔죠. 결국 이제 M&A 업계에서는 SK그룹과 MBK가 최근 극비리에 이 루브리컨츠 매매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금융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도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 이제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를 좀 요구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니까 뭐 이 계열사를 외부적으로 매각을 하면 일단 SK이노베이션에게는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현금성 자산들이 좀 생기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뭐 전혀 없었던 부분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흔히 뭐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겠죠. 일단 관련된 조회 공시 요구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루브리컨츠는 2009년 옛날에 이제 SK에너지에서 윤활유 사업 부문을 분할해서 설립이 됐고요. 지난해 매출은 3조 5,293억, 영업이익은 2,954억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경청길 SK이노베이션 사장이 지난달에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무구조 개선과 신규 인베스트먼트를 위해서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해서 마련하겠다. 거기에 이제 루브리컨츠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좀 주가 강세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조회 공시 요구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돌연 만약에 또 다시 잡음이 생긴다면 주가는 좀 조정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 실명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부분 결국 이 SK이노베이션이 이 루브리컨츠를 만약에 완성을 한다면 매각을 완성을 한다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주가 상승은 여기서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하이비전 시스템인데요. 중국 정부의 3D 프린터 적극 육성에 대한 소식 그 부분 때문에 또 오늘 강세가 나오네요. 중국 3D 프린팅 시장이 앞으로 5년간 한 10배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죠. 이 한국무역협회의 상해 지부가 최근에 발표했던 이 3D 프린팅 중국 시장 관련된 보고서의 내용이었고요. 해당 시장의 규모, 성장 속도 이미 세계 탑 수준 달리고 있다.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이 또 팔로우 되면 중국 3D 프린팅 연맹은 2020년에는 규모가 약 800억 위안에 육박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서 중국을 빼고는 지금은 할 말이 없는 것 같고요. 중국 시장의 발전 속도가 충분히 감안된다면 3D 프린팅 시장도 역시나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겠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확인을 할 부분은 확인하고 넘어가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히 SK 루브리컨츠 매각 관련해서는 관련주를 매매하시는 분들 뉴스를 잘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중간에 자동차주의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현대모비스, 현대차 할 것 없이 5%를 넘어갑니다. 물론 아까 현대차 기준으로 이 반등세가 16만 원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오늘 반등을 아주 의미 있게 보시진 않으셨는데 지금 상승폭이 점차 커지고 있는 중에 혹시 생각이 바뀌셨나 싶어서요. 김근호 연구원님께 일단 두 분께 모두 여쭤볼 건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똑같고요. 네. 지금 상승폭을 좀 키웠다고 해서 뭐 업황 자체가 턴어라운드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또 미국 시장, 중국 시장 다 MS 줄었거든요. 그리고 뭐 중국 시장은 사실 기대하는 부분이 SUV 효과인데 중국의 로컬 브랜드들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브랜드 파워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시장도 이제 녹록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비교하는 게 조선업종인데 조선업종도 마찬가지였죠. 결국에는 현대차, 기아차는 뭔가 정말 뚜렷한 대안이 있지 않는 한은 과거의 어떤 주가의
이 향수를 되찾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 오늘 5% 6% 제가 봤을 때 기술적 반등 너무 많이 빠져서, 왜냐면 현대차, 기아차 다 전 세계 완성차 메이커 중에 밸류에이션이 제일 싼 축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부분을 해소하는 정도지 여기서 뭐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같은 질문을 역시 우리 최영남 멘토님께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외바닥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싸긴 한데 여기서 재차 밀릴 가능성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어떻습니까? 엔저가 조금 우려 완화돼서 바닥권에서 5% 올라오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느냐?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정리를 뭐 전량은 못하신다 할지라도 좀 해야 되는 날인지. 자, 일단은 뭐 앞서서 이제 시황적인 얘기를 해드릴 때 펀더멘털에 대한 변화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전일자 같은 경우도 해외 쪽도 특별하게 움직일 사항들이 없었는데 1일비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오바마 대통령의 강달러 이제 지지 발언이 아니고 이제 반하는 모습으로 좀 보여줬고요. 그와 더불어서 엔저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뭐 너무 약한 엔저는 상당히 좀 우려가 된다라는 네. 얘기들을 해줬던 부분들이 투심을 좀 자극한 부분들이 좀 없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이러한 수급적인 요인들이 현대차하고 기아차 이쪽에 일단은 첫 번째로 반응을 하는 모습들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오늘자의 5%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서서는 이제 김건희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 또는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올라가 줘야 된다고 하게 되면 과거의 영업이익이라든지 또는 이제 과거의 유럽 시장, 특히 이제 중국 시장 쪽에 대한 이제 마켓쉐어 자체를 크게 조금 상향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먹구름이 낀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움직임들은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네, 같고요. 지금 기아차가 6.5% 급등하고 사실 기아차만의 유일하게 전저점을 깨지 않고 그 부근에서 지금 돌리는 셈이 됐는데 기아차 43,000원대까지 내려갔었다가 지금 47,000원. 정리를 좀 해야 될죠.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뭐 지금 수준에서는 뭐 쉽게 말씀드려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물렸다라는 네네. 표현들을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의 6%대는 상당히 조금 이제 차익성 매물들을 맞고, 그러니까 차익성 매물들을 좀 하셔야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기아차라든지 현대차 자체가 갑자기 우상향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가정에서 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되면 이러한 1차적으로 자동차 업종을 상승시켰다라고 하게 되면 내일 또는 이제 금리 인하가 발생됐을 때 금리 인하를 오늘자에 진행을 시켜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그와 더불어서 이러한 이제 자동차를 1차적으로 올린 다음에 그 다음 쪽으로는 대형 IT 종목들도 끌어올릴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순차적으로 오늘은 자동차,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전자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끌어올릴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아차라든지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뭐 연속성은 사실은 지금 수준에서는 그렇게 크게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운수장비 섹터, 자동차가 포함된 이 업종은 기관이 집중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종목들 조금만 더 볼까요? 중국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류용품 때문에 최근에 속옷주가 강세래요. 이 부분 한 번도 다뤄드리지는 않았었는데 한 번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사람들 쌍방울, 상한가까지도 가는 그런 흐름인데 오늘 아침 모습은 어떤지 한번 보고요. 리온쿠첸 프리미엄 밥솥 시장 중국 쪽에서 열린다 소식에 오늘 또 상승합니다. 그리고 슬슬 카지노 관련주들이 실적 기대감 때문에 실적을 통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파라다이스, GKL 이 정도만 한번 보죠. 예, 일단은 뭐 리온쿠첸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시장 대비 5.43%의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중국 시장 쪽에서의 마켓시어 자체가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 그와 더불어서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밥솥을 선호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국 이제 내수 시장에서 이제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에 대한 제품 수요도, 그러니까 수요도 자체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리온쿠첸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 상당히 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화장품주들이 1차적인 중국 내수 시장에 대한 공략을 1차적으로 보여줬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뭐 지속적으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 좀 드리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와 더불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일환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괜찮았었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2분기 실적에 대한 것 또는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제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리온쿠첸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20에서는 좀 강하게 돌파를 시키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물론 이제 직전 고점이 14,500원대에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하락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감소가 됐고요. 최근 들어서 20에서 회복되면서 또 거래량을 또 증가시키고 있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이렇던 모멘텀들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급은 쉽게 말씀드려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종목에 집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리온쿠첸에 대한 움직임들은 뭐 앞서서 이제 뭐 자동차 얘기들을 상당히 네. 좀 많이 하셨는데 그와는 좀 성격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14,500원대까지는 한번 좀 찍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돌파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되면 작년도 2014년도 10월 달에 주가가 16,100원 정도 때까지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 부분들까지도 한번 좀 도전해 볼 만한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잔고 좀 넘어 16,000원까지 가능하겠다. 리온쿠첸 전망이었습니다. 속옷주 한번 보고요. 카지노주 간단하게 보죠. 일단은 뭐 좋은 사람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6.68%, 6.80, 6.60% 상당히 좀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앞서서 2거래 연속 지금 상승.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음봉으로 전환을 시키고는 있지만 변동성이 상당히 조금 우상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4월 중순의 고점 자체를 돌파를 시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구간에서 뭐 간단하게 좀 예측을 한다라는 개념 자체는 일단 화장품주가 꺾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시장에서 중국 내수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응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새로운 종목군들이 좀 찾아나가는 그런 이제 시장의 움직임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화장품 쪽에서 빠져나왔던 수급들이 이러한 이제 속옷이라든지 뭐 관련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중국 시장에서 새롭게 내수 시장을 열어내갈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내주는 기업에 조금 이제 포커싱이 좀 맞춰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뭐 PBR이라든지 뭐 펄라든지 또는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이 현재 지금 주가를 버틸 수 있는 펀더멘탈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다만 그렇다고 되면은 시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모멘텀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실 때는 시장에 대한 변동성들 또는 이제 다음 주면은 또 시장이 30%씩 또 위아래로 딱 움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또 올랐다가 또 일시적으로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요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가 카지노주는 여러 차례 이 시간 통해서 살펴드렸으니까요. 어느 정도 이 정도로 가름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분께 간단하게 이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잠시 후에 최영동 멘토님은 저랑 증시 탑5 코너에서 금통의 금리 결과 보고 매매를 같이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증권, 은행, 그리고 건설, 특별히 금리 인하가 될 것인가 여부에 따라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입니다. 오늘 아침은 아직 저렇게 눈치만 보는 그런 조용한 흐름이긴 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만약 금리 인하가 된다면 그 시점에서 곧바로 따라 들어가도 좋을지 수혜주요. 김근호 연구원님께 끝으로 여쭤봅니다. 네, 금리 인하가 되면 일단 뭐 증권주, 그리고 은행, 보통 건설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받죠. 금융은 일단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 기조에 대한 반발,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인하되면은 또 뭐 여러 가지 여신 상품들의 이 확장, 그리고 건설주들 역시도 이 건축금융과 관련돼서 금리가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주택시장의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는데요. 또 오늘은 뭐 역시나 이 금통위 발표 전까지는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눈치 보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금리가 좀 인하됐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뭐 좀 텀을 길게 봤을 때는 그렇게 반응들이 오래 가진 않았거든요. 물론 만약에 이번에 하게 된다면 향후에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는 굉장히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는 다른 때의 금리 인하보다는 그렇게 반응이 뜨겁진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크게 먹을 게 없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뭐 그 순간에 어떤 상승은 있을지라도 굉장히 빠르게 제자리 찾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에는 이 수혜주들에 대한 평가는 조금 뒤로 미루자.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좀 다르게 봅니다. 저는 건설주는 다르게 보거든요.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주택시장의 개선, 분양 물량의 빠른 소진 이런 부분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 오히려 은행증권보다는 금리 인하가 되면 건설주들의 수혜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주 가운데 탑픽으로 보고 계신 종목은요? 저는 뭐 기존에는 현대산업개발 계속 보고 있고요. 그래도 좀 바닥권에서 올라온 종목은 올라오고 있는 종목은 현대건설 정도 보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현대산업이 가장 탑픽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되면 금융주 쪽 말고 건설주 쪽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현대건설, 현대산업 두 가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전략 끝으로 두 분께 여쭤볼 텐데 김근호 연구원님이 아예 말씀을 더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뭐 시장은 여전히 큰 기대할 게 없다. 우리 대한민국 시장만 독단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계속 얘기했듯이 대형주에서 화학만 보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면은 건설 정도 보자. 그리고 중소형주에서는 뭐 제약바이오. 그리고 최근에 좀 게임주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좀 봤는데 많이 빠진 만큼 게임주들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또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게임주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서 주가가 올랐다가 실적 시즌 당시에는 좀 조정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고 기본적인 골자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형주 화학, 중소형주 쪽에서는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이 정도만 보시고 추가적으로는 뭐 최근 게임주 반등하니까 게임주 관심 단기적으로 갖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게임주는 2분기 실적에 민감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의하자 하셨었죠.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최영동 멘토님께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자의 국내 이벤트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찰을 좀 요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자의 뭐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군들에 좀 따라 들어가는 가능성보다는 떠나가는 전략들보다는 과연 이제 오늘자에 올렸던 종목군들이 다음 타순으로 어떤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냥 고민을 하셔야 된다. 네. 쉽게 말씀드려서 오늘자에 눈에 보이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기보다는 향후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오늘 10시 반에 있을 금통위 결과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전략들이 상당히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또는 이제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10시 반 이후에 제가 또 이제 탑5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자세하게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강연회가 이번 주말에 2시에서부터 4시까지 있는데 이 부분 온라인 강연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 자막으로 일단 간단하게 보여드리고요. 제가 11시 방송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구간 잠깐 보면요. 코스피는 2063선 시가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720선 약간 회복하는 듯 했었는데요. 724까지 올라갔다가 718 음봉으로 갭상승을 많이 좀 갉아먹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동차가 센 아침인데요. 증권사의 목소리 한 대 모아봤습니다. 먼저 최희승 차장의 의견부터 차례를 보죠. 엔저 주춤 발언이 구로다입에서 나왔었고요. 또 금통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합이 같이 오늘 나와준다면 국내 증시에는 훈풍이 예상된다 하셨고요. 정영훈 과장님의 의견, 국내 이벤트, 금통이 내일 만약의 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업종 특별히 증권건설은 변동성에 관련해 커질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김영겸 팀장님은 대형주 비중을 늘릴 시점이 왔다 하셨고, 안상현 대리님은 관망 전략에서 이제 분할로 슬슬 사들어가는 매수 쪽으로 오늘 드디어 전략을 바꿔 잡으셨는데요. 반도체, 게임, 엔터 관심 있게 보자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장이 2050선까지 어제 밀렸던 가운데 약간 반등을 주고 있는 시점에서 대형주 비중을 더 늘리자 메모를 주신 김영겸 팀장님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통위 그리고 동시만기 걸려있는 날 대형주 더 사자 메모 주셨네요. 예, 오늘은 금통위가 있고 또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매도 물량 거의 프로그램 매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떠나는 외국인의 매도가 아니다라는 점에서 너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프로그램이 한 930억 정도 나오는데 외국인이 75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물량 거의 대부분이 프로그램 물량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 오히려 좀 더 잘 봐야 될 것은 어제부터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어제 500억 이상 매도를 했죠. 오늘 같은 경우도 현재까지 40분밖에 안 지났는데도 170억이 넘는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코스닥 시장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일본의 BOJ 구로다 총재가 엔화의 더 이상의 약세를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언급,
이런 언급은 우리나라 시장의 엔화 약세에 그동안 피해를 봤던 특히 어떻게 보면 IT와 하나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자동차 업종이 굉장히 반색을 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대형주 쪽의 매기가 당분간 흐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거기에 금리 인하나 아니면 그런 스탠스가 추가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오히려 대형주 쪽의 비중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으셔야 될 것 같고, 낙폭과대 자동차 부품이나 자동차 완성차 업체 주식들의 단기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오늘 금리 인하에다가 브로다의 엔저 경계 발언까지 자동차주들을 단기적으로 볼 때다라고 하셨었는데, 근데 사실 앞서서는 현대차의 경우에는 16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이미 글로벌리 판매 점유율을 많이 뺏긴 상황인데라는 얘기가 있었었거든요. 단기적으로 현대차 기준으로 보신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격권 반등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지금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 현대기아차의 PER이 가장 낮은 상태였죠. 이렇게 낮은 상태지만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엔저였고요. 그런 엔저가 추가적인 약세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엔화 약세는 있지 않겠구나.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존의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자동차 평균 PER까지만 올라오더라도 현대차는 충분히 20만 원 이상, 기아차 같은 경우 6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사실 그 효과가 특별히 업종별로 세게는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전망도 앞서 있었었는데 동의하시는지요? 그럼에도 차라리 금융섹터보단 건설주에 더 수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금리 인하가 실시가 된다면 오히려 증권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형주가 반등이 나오고 시장이 코스피 시장이 우상향을 한다면 충분히 증권주는 그런 금리 인하의 수혜, 그다음에 증권 시장의 상승의 수혜, 이런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권주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오늘 일단 엔저가 조금 우려가 수그러드는 국면, 금리 인하까지 된다면 더더욱 좋겠는데,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는 역시 증권주다 하셨었고요. 오늘 자동차주도 역시 단기적으로 관심권에 둬야 한다면 현대차 16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시사해 주셨습니다. 동부증권 용산지점 김영겸 주식팀장님과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지금 속보 나오는 것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삼성물산이 자사주 처분을 한 것은 불법이다라면서 가처분 소송을 또 낼 것이라고 제2차 소송전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KCC 쪽에 삼성물산이 5% 넘는 자사주를 모두 넘겨서 우호적인 지분으로 바꾸려고 했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엘리엇이 또 한 번 지금 태클을 걸고 들어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삼성물산 주가는 이 때문에 일단 빠지고 있다가 엘리엇의 이 같은 가처분 소송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엘리엇의 공세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된 속보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선물시장 맥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동시 만기 날이잖아요.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사실 하단 2차 지지선도 깼었었는데요. 어제 하방 쪽으로 베팅하셨던 분들은 아마 수익이 조금 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조용한 분위기인가요? 갭상승했다가 음봉으로 진행되네요. 일단 오늘 현재는 갭상승한 이후에 음봉 이후에 잠깐은 시장 흔들리는 모습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일단 수급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현물 702억 순매수, 외국인 807억 순매도 중입니다. 기관 140억 순매수 중이고, 선물 물량 살펴보면 개인 1237계약 순매도, 외국인 43계약 순매수, 기관 1296계약 순매수 중입니다. 옵션 물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29,912계약 순매수, 옵션 17,146계약 순매수, 외국인 콜옵션 한 계약 순매도, 옵션 12,299계약 순매수 중입니다. 기관 옵션, 콜옵션 31,343계약 순매도, 풋옵션 3026계약 순매도 중이고, 일단 수급적인 모습 보면은 어제와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조금 취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1차 저항선이 255, 2차 저항선이 258, 하단 1차 지지선이 252.5, 하단 2차 지지선이 250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일단 3일간 시장 모습이 좀 너무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어제와 같이 갭상승 시작한 이후에 약하방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으며, 상승은 좀 제한적인 장중 큰 방향성은 어제와 같이 하방 쪽에 좀 포커싱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적인 특징적으로는 지금 개인은 매수 우위, 외국인은 매도 우위의 모습이며 지금 아직 지금만 방향성 아직 확실히 좀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252.5 장중 지지를 실패했기 때문에 252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어제 가격 움직임 레인지를 넘어서며 하방 250까지 좀 매도를 바라보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오전 시장은 어제와 같이 시가 위 가격에서 매도 진입 이후에 홀딩 전략이 유효하며 오후 시장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특히나 외국인 수급을 좀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는데, 일단 지금 특히 오전부에는 시장을 좀 흔들어내는 이 변동성 장세의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10시 15분 이후에 좀 방향성을 잡고 상하방을 좀 잡을 예정인데,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방 쪽에 가격이 시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매도를 좀 잡으시는 게 유리하고, 이후 시장도 계속적으로 좀 하방, 아직도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 수급이 공격적으로 지금 하방 쪽에 배팅을 하고 있으니까 매도 쪽에 거래를 노려보시는 게 좀 유리한 시장입니다. 오후 시장에는 오전까지 시장의 모습을 반전시키는 시장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외국인 매도 우위 모습을 취하고 있는 이 모습이 매수 위쪽으로 변경된다거나 아니면 가격을 내려놓은 이후에 수급 모습을 변화시키게 되면 시장이 반등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거래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오전장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 얘기하셨지만 오늘 동시만기라서 오후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외국인들 수급 보면서 오후장 매매는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가 위쪽으로 올라오면 일단은 하방으로 베팅하는 게 오전장에서는 조금 유리하다라는 국면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의 가이드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2060선 부근이고요. 코스닥도 720선을 약간 이탈한 상황이지만 719선 정도로 많은 음봉으로 상승폭이 많이 반납된 정도는 아닙니다. 잠시 후에 금통의 금리 결정이 있을 거고요. 저희는 금통의 금리 결정을 들고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지 잠시 후 11시부터 시작되는 증시 탑5 코너에 최영덕 멘토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이냐, 건설이냐, 은행이냐, 자동차냐, 잠시 후 11시에 전략 다시 한번 세워드립니다. 금통의 결과 들고 전 다시 올게요. 출발 증시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